예,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최재한입니다. 네. 최재한 선생님께서는, 원래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예. 그리고, 독일에서 또 공부를 하셨죠? 예, 예. 거기서 박사를 예. 하신 걸로 알고 있고. 예. 그런데 근래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예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동기나 계기나. 예. 뭐 깊이 있는 지금 연구 작업을 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, 최근에 1년의 뭐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뭐 특히 노르딕 모델,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스칸디나비아 5개 국가들의 뭐 사회 정책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, 그다음 사회 문화적인 틀로서는 뭐 합의를 이끌어낸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행들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하고 그다음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제 판단하에 좀 역사적인 어떤 이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거슬러서 그 사회에서 사회 성원들이 가졌던 역동성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. 예. 뭐 노르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, 예. 5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요? 뭐 흔히 뭐 지역적인 뭐 구분 속에서는 특히 스웨덴이 제일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진 국가이고요. 그다음 덴마크, 그럼 노르웨이, 핀란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뭐 교육혁명과 관련돼서 한국 사회 몇 가지 이 문제를 던져준 모델인 것이고, 그다음에 일부 단행본들이 번역 내지는 소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다음 뭐 아이슬란드가 있고 그렇게 한 5개국 정도를 뭐 스칸디나비아 또는 노르딕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근데 뭐 왜 중국이나 뭐 독일이 아니고 왜 노르딕 모델이죠? 왜 거기 관심이 예.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가 최근에 뭐 복지 담론이 크게 유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지 국가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 사회정치적인 이념이랄까 그런 것들 제 생각에 제 판단으로는 사회민주주의 뭐 이데올로기랄까 또는 뭐 정치 이념 뭐 그런 정도가 복지가 뭐 그 영어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뭐 해피니스 아니겠어요? 뭐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이 보장되는 아주 제도적인 부분에서 포함해서 심적인 부분까지 만족도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사회.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적인 내용, 그다음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실대로서는 그나마 스웨덴 정도를 뭐 최근 뭐 일부 학자들은 유토피아적인 현실태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수정해 나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최적화된 모델로 노르딕 국가들이 이 지구상에는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앞으로도 더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복지 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복지의 핵심 개념은 행복이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행복 우리가 이제 지수라고 그런다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노르딕 5개국이다. 그렇죠.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제 인덱스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뭐 살기 좋은 국가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만족도 또는 삶의 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을 때 노르딕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상위에 랭크된단 말이죠.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뭐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 노르딕 국가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
앞에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그 역동성이랄까.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이런 걸만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은 아예 눈 감거나 아예 관심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상황인 거죠. 제 생각에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자란다고 했을 때 밑에 뿌리 루트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맺는 과정들이 있다고 네. 했을 때 우리가 뭐 열매만 가지고 그것만 단물만 우리가 섭취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네. 이 사회정책 시스템의 뭐 복지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이 뭐 북구 사회, 북유럽 사회와 우리가 많이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내부적인 고민 과정을 겪는 것이 노르딕 모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위축, 네. 뭐 이런 것들 네.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그러한 모델이 갖고 있는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예. 저도 예전에 그 국민 여론조사 한 것들 보면은 우선은 이제 1차적으로, 미국 같은 쪽으로 가야 되느냐, 유럽 쪽으로 가야 되냐, 그러면 아마 유럽 쪽으로 가자고. 예, 아마 심정적으로는 대부분 그리고, 예,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, 스웨덴. 예. 뭐 이런 거를 가장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,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 조사를 못 봤는데. 예. 지금 노르딕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.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갈등이 어느 사회나 존재한단 말이죠. 북유럽이 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흘러나온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. 제가 뭐 단편적으로 네. 뭐 연구해본 바에 네. 의하면 네. 특히 이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은 주변 국가들의 또는 스웨덴의 뭐 식민지를 핀란드가 경험한다든지 또 19세기 말로 19세기로 넘어서면서는 뭐 러시아의 식민지가 다시 되었다든지 그래서 1917년이 되었어야 러시아 혁명이 이제 볼시비키 혁명이 끝나고 나서야 핀란드가 이제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. 그다음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바로 직후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, 내전, 우리 뭐 한국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뭐컨대 사회민주당 세력 중에서 뭐 혁명적인 세력들이 좀 사회를 뭐 볼셰비키 혁명 바로 직후니까 당시 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그런 사회로 뭐 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당 정부가 물리적인 탄압을 뭐 해서 그러니까 내전 조그만한 뭐 이중 권력 상태가 구성되어 있다가 전쟁을 통해서 그 갈등이 봉합되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역사적 교훈으로서 작용해서 아마 이제는 이런 뭐 물리적인 충동과 갈등보다는 나름대로 합의의 전통이라든지 모색해 나오는 과정들. 그때 북유럽 전체가 사실은 뭐 식민지 경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또는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해 나오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뭐 소개해야 하는 수준이고 총체적으로 좀 복원해서 우리 사회도 뭐 그러한 지금 현재도 뭐 갈등은 늘 뭐 현재 진행형이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 갈등은 아주 심하죠.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리를 이제 노르딕 모델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. 아주 흥미롭습니다. 예. 그 과정이 아주 죄송합니다. 어떻게 이제, 그런 갈등들을 봉합을 하고, 또, 해결을 하고, 이렇게 나갔는지 하는 것은, 또 다른, 측면에서 이 노르딕의 경험, 역사적인 그 갈등의 경험, 극복의 경험,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,
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뭐 우리 19세기 유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뭐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재반 모순들에 대해서 뭐 분노하고 그다음 뭐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19세기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인 거죠.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기 있고 하나의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20세기 193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스칸디나비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 있는 뭐 중도 좌파적인 그러한 정치 노선의 큰 틀을 형성해서 그 자본가 세력들 또는 뭐 기업가들로부터도 사회적 타협을 뭐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거기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뭐 소위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미덕이랄까요? 이제 그런 것들을 수립해서 그치 뭐 한 100년, 한 80년 이상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아까 노르딕 5개 국가 얘기를 하시면서 핀란드 예.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교육 제도 같은 것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이제 사회적 갈등의 여러 예들인데 뭐 카이스트 학생들이 또 뭐 교수도 자살하고 네, 안타까운 일이죠. 그리고 네.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총장 물러가라 뭐 막 그러고 해도 버티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여론들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아주 뜨거운 그런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아마 교수 뭐 학생들도 텐트 치고 예. 텐트 치고 뭐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런데 뭐 저도 뭐 옛날에는 오래전부터 뭐 서울대학을 뭐 해체해야 된다. 뭐 유시민 씨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하고 정태희 씨도 비슷한 얘기하고 강준만 뭐 등등등 해서 사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법인화 이런 거는 또 반대로 가는 이런 또 민영화 비슷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핀란드 같은 데는 뭐 대학까지 무상교육에다가 또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다 이제 무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노르딕 모델에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유럽적인 좀 가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최 박사께서 또 독일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또 이제 독일하고 독일 실정 어쩐지 이렇게 한번 이제 빗대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었다가